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김용진 교수님의 그 발제를 듣고서 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영광국민대학교 연합을 창립을 하고 또 경남 지역의 연대대학을 창립을 하면서 그동안 6년을 해오면서 다른 대학 이야기를 듣는 우리 분류 동아리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좀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오늘 옥수사의 발단을 보니까 다들 잘하고 계신데 그 내년에는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이참에 우리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처음 창립을 할 때는 3명을 가지고 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이제 15명이 돼서 동아리를 만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인원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최소한 108명을 해야겠다 했는데 나중에 인원이 많아지니까 각각씩 일단 걱정이 들어가지고 가슴이 덜컹거리고 그래서 후원들도 많이 모으러 다니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상월결사 그때 당시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해서 자선스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요 자리에서 발표를 시켰어요. 어떻게 해서 창립을 했느냐 과정. 자선스님이 여기 앉아있는데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후원금을 줘라. 동아리에. 지도에서 1,000만원, 지도국가 1,000만원, 동아리에 1,000만원 주시겠다고 그래서 공주에서 공주문화원에서 발표를 하고 언론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월교과에서 그 후에 뭐 지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동아리 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BTN에 나가서는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야 된다. 그래서 기금을 마련해서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단순한 인원 확산, 동아리는 물론 기본적으로 크게 2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호교, 그러니까 불교에 관심 없는 애들을 템플 스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관심을 갖게 해서 미래의 불교를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교에 정말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이 불교 동아리다운 불교 동아리 학생다운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2마리의 토끼를 잡기가 각 회장단에서나 운영진에서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또 대불련 연합회에서도 그거를 아마 듣기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 대불련이나 각 동아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좀 더 발전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동아리의 순수성이 많이 퇴색해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장학금만 받기 위해서 내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회장을 해야 된다, 지부장을 해야 된다, 뭐 임원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는 대역 한정이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몇 번씩 받고 똑같은 사람이 계속 뭘 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오염이 돼가는 것은 우리 청년 독자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그러한 것을 좀 느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불교 동아리가 동아리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3가지 이상을 해야 된다. 사홍서원에 나와 있잖아요. 또 사홍서원에서 3가지가 여기에 나와 있다. 불교 동아리는 기본적인 부처님 말씀을 알아야 될 거예요. 자세히는 몰라도 뭔가 적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저희 동아리 회장, 기존 회장도 저런 경제 교통 그런 거를 많이 해서 제가 추천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의 수행의 대표적인 것이 보통은 화두권 선을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명상, 우리나라 지금 충무원 장스님도 선명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려움이나 정신적 고통, 스트레스, 집중력을 키우는 것이 가르치다. 이것이 이제 지혜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불교의 핵심이 지혜와 자비죠. 자비를 실천해야 되는데 아까 어느 대학 우수사에 보니까 공부할 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대학도 좀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꼭 다른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또
불교 동아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봉사나 자기 실천이 약하잖아. 기독교 동아리는 안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그래. 그리고 또 동아리도 한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는 한 10개 정도 돼요. 근데 불교 동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비슷한 동아리 만들려고 하면 왜 불교 동아리를 또 만들려고 반대요. 포기를 해. 여기 동국대학은 강과대학마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종류학교라고 그렇다. 처음부터 그렇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불교 동아리도 많이 확산을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생 자치를 굉장히 주장하고 필요하죠. 그런데 이 불교 동아리가 종교 동아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아리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하죠. 벌써 보세요. 사월별서 관련돼 있지, 종단 관련돼 있지, 여기저기 뭐 후원해주는 거 관련돼 있지, 지도 법과 있지, 지도 교육. 그러다 보면 이제 자칫 잘못 오해를 하면 간섭을 받는 걸로 생각하죠. 근데 서로가 이해를 하고 서로 도움을 받는,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뭐 MZ의 특성인지 모르지만 이제 간섭과 일체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간섭을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 교수나 지도 스님이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처음 참여할 때는 지도 교수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걸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지도 법사님은 많이 따라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도 교수는 팽가요. 제가 저만 느낀 게 아니라 다른 지도 교수들도 오늘 만났는데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럽다고 애써서 했는데 스님한테만 가서 달랐고 지도 교수한테는 일체 플러팅이나 말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불교 동아리면은 더군다나 이 불교라는 말이 붙었으면은 우리가 지혜롭게 지혜를 운영을 하고 또 배우라도 지혜롭게 운영을 해서 서로가 도움이 되는 그런 걸 운영을 해야지. 각자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마이너스적인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아까 대전자 같은 경우는 스님이 직접 경조 스님께서 학과에 모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저희 대학교 초기에는 제가 후원금도 엄청 모으고 다녔어요. 교수가 남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래서 후원금 모아가지고 필요한 거 얼마든지 다른 대학 여기 지금 육지를 갖고 있지만 청원대학 같은 경우 학교에 혼자 보면 만든 것이 너무 기특해서 참여할 때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런 학생도 있죠. 저런 학생들은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장학금을 엄청 역시 이제 또 배우는 회장을 했었고 그런데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할 때 학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양한 상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내면의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그 역할로서 지금 목사 스님은 시행지도에 법회 이런 거에 지도를 해주시고 지도에서는 이제 운영을 지도하고 행정이나 재정 관리 이런 거를 그런데 이제 그런 뭐 예결산 타임만 뭐 이런 보여달라고 학생들 기분 나빠하죠. 왜 우리가 스님이 그런데 3월결사 같은 데서 지도 나오는 거 보면 원래는 그런 것이 공문 형태나 이메일로 동아리 기도교수 지도법관으로 와야 됩니다. 근데 저는 몰라요. 그리고 결산 보고도 어떻게 썼는지 뭘 했는지 그렇게 지도교수나 지도법관은 서명하는 거 없고 그러니까 일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율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 후원금이라는 것은 장학금이나 후원금은 스님들이 돈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 돈은 결국은 불자들의 보시금이에요. 그 보시금을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알차게 잘 쓰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혹시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까봐 염려를 써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한 사례도 다른 지도교수들한테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지도부에서 동아리에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특히 회장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 근데
이제 회장님들이 좀 지혜로우면은 혼자서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 밑에 부회장, 임원들을 잘 다뤄야 돼요. 그 역할을 구별을 하고 할 때 자기가 좀 여유가 있고 능력이 발휘가 되고 그것도 이제 지도력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힘들었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배워나가시면 앞으로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그 회장 같은 경우도 어떤 동아리는 회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해서 문제고 예전에 어떤 경우에는 뭐 목사님 아들이 장학금 300만 원이 굉장히 크다고 회장을 하겠다고 해서 시킨 적이 있어요. 쪽에.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학교는 회장 서로 안 하려고 어떤 학교는 회장을 서로 하려고 해요. 계속 혼자 하겠다고 들리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규정을 제대로 정해요. 규정을 정하고 민주적으로 정해요. 아주 초기에 그것이 틀에 안 잡혔으면 이제 틀을 좀 잡아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장학금 때문에 내가 회장을 해야겠다. 장학금 때문에 부회장이겠다. 또 아복도하는 장학금 때문에 하겠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것도 뭐 좋은 방향이긴 하지만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회장단에서 봉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지도교수나 스님 어른의 입장에서는 저 학생들이 저렇게 바쁜데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좀 후원금이든지 외부 장학금을 받게 해줘야지. 그게 어른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장학금을 목적으로 내가 뭘 해야지. 이런 순수성을 잃으면은 오히려 불교 동아리가 혼탁해질 수 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서면까지도 위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변 사례. 추천 배원 장학금 이런 거 있잖아요. 추천 서면 그냥 지도교수 몰래 서면.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도 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은 우수 사례를 발표하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시지만은 뭐든지 이렇게 점점 우리가 규정, 행정적인 틀을 좀 갖고 나가야 앞으로 누가 지도교수가 되든 누가 지도목사가 되든 회장이 누가 됐는지 간에 동아리가 발전적으로 틀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제안을 하고 또 어느 대학은 보니까 장학금을 받으면 동아리의 운영비를 좀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학비 부족 시대는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웬만하면 다 장학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학금보다는 외부 후원 단체에서 좀 운영 지원금으로 좀 주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배원 장학회하고 다른 데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것을 주고 그다음에 장학금을 한두 번 받았으면 다른 거부에게 새로운 사람에게 양보를 해야 돼요. 자기가 계속 받겠다 이렇게 웃기는 것은 참 보기에도 안 좋고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아무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거는 각 동아리에서도 조금 우리가 성찰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지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지도부가 지도교수 동아리 회원들이 좀 다 알게 하고 예산 집행도 알게 하고 또 장학생 추천 이런 것도 투명화해서 서로 이렇게 후원단체와 지도교수나 지도복사가 서로 직접 교류를 하게 해서 서로 아는 상태에서 해야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오히려 학생들을 수용하는 일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혼탁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 동아리 일을 하는 학생들에게 순수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불교 동아리 나온 동아리를 위해서는 교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행재정적 체계를 규정을 좀 마련해 나가서 각 동아리가 틀을 잘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대물련 전체 동아리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좌정으로 이동수 교수님을 모시고 다른 발언자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 교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 오늘 이 모임은 마무리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발제 내지는 발표하시는 분들 말씀 다 들으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보충하실 점이 있으면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저는 이제 그 동생은 아까 창원대학 발표를 안 해가지고 제가 수원했는데 제가 학교 선생 시작한 건 창원대학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반갑습니다. 창원대학에 있다 대구 고향에 대구 와서 또 동생은 있었는데 그 학교가 이제 가톨릭 동산학교입니다. 동산학교인데 가톨릭 동산학교에 저를 갔는데 불교 학생회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다가 뭐 특별히 학교나 범인으로부터 뭐 예를 들어서 보호받고 탄압받고 또 눈치받고 그런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안 모입니다. 그거는 그냥 불교 학생뿐만 아니고 천주교 동산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학생회가 안 됩니다. 그 대신 그 기가 말해서 기독교 학생회는 동아리방 5명이고 제가 학생회장을 접어야 했는데 이 학생회장이 방을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독교 학생 대표를 5명 불러가지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하여튼 3개를 줄여라. 합의를 해가지고 그 3개를 어떻게 줄였습니다만 근데 제가 제일 걱정한 게 이 기독교 동아리에 대해서 방을 줄이려 하는 것은 언론에 딱 잘못 본다면 천주교가 기독교 탄압하는 비슷하게 비춰질까봐 걱정이 엄청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잘 해결됐는데 그렇지만 이 가톨릭 동산학교니까 이게 이제 그대로 지나갑니다만 불교는 그 이후로 큰 스님들도 여러 분 모시고 또 이제 신부님들 협조를 받아가지고 대강당인데 투표하고 했는데도 학생 모집이 됩니다.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전국 단위로 우리가 모여서 이런 회합도 하고 걱정거리도 같이 뭐 논의하고 하니까 저로 봐서는 엄청나게 이게 참 행복하고 편안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신은 그래 깊은 심신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평생을 부처님 바라고 살아온 인생인데 이 말년에 이렇게 이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주최측이나 우리 김순남 대장님 그래서 감사드리고 이어서 김 교수님 말씀 이어서 이성훈 교수님과 유현우 선생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같이 토론을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성훈 교수님은 이제 모신 가운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입니다. 대학원 교수님이지. 대학원에 별도로 불교학생을 창설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하고 계시고 동강경 아까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동강경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기감을 많이 주시는 분입니다. 네, 이거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생각했던 하고 이렇게 나와서 얼굴 보니까 할 말이 좀 달라지네요. 그래서 뒤에 누가 계신지 몰라서 이렇게 지금 앉아있게 되면 학생분들이라서 지금 수많은 생각해서 이렇게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험을 말씀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저는 뭐 머리 같은 사람도 아니고 학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단지 집에서 어머니가 저를 다니시고 성형외과 저를 다니시는데 그 뜻도 모르지만 건강에 외우면 좋다더라는 걸 매일 건강에 외우셨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같은 말 반복되는 알게 됐지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는 중요한 거예요. 인터넷 이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책도 보다가 그다음에 큰 스님 논문 있으면 나도 듣기도 하다가 건강에 강의한다면 뭐 찾아가 듣기도 했는데 결론은 못 알아듣겠어요. 진짜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렇게 뭘 말하는지 알겠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다른 문제나 뭐 어떤지 이것도 구분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내가 불교를 몰라서 그랬나 싶어요. 불교 교리도 공부하고 불교 인문을 봐도 또 이게 이만하고 저만 같고 그런 생각이 그래서 뭐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 배울 때 한국어를 배우잖아요. 말씀 듣고 학과가 말고 그게 부정적으로 쌓여서 하나도 있는 같은 민족이니까 이게 문법 주제에서 한국어다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불교를
불교를 접할 때 불교라는 거에서 초상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경전 하나하나씩 공부해보자라고 시작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누가 그래서 화엄경이 최고를 하더라 그래서 화엄경 공부하다가 또 이게 안 되니까 또 하고 이거저거 하다가 그래도 금강경이 어려서부터 대체로 사실 그 저희가는 우리는 소유경지니까 이러는데 근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내가 깨닫지를 못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글도 쓰면서 법학 공부하고 깊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청자의 잘못이 아니고 화자의 잘못이 아닐까. 자기도 이해 못하면서 그 위치에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니까 그 말이 그게 또 누적되니까 또 권위에 도전 못하는 제자가 또 공격 못하는 게 쌓여서 사람 헷갈리고 하는 게 아닐까. 뭐 그렇게 해서 저는 나처럼 그냥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모를 사람이 그렇지만 뭐 관심을 가지고 한 몇십 년간 책 읽는 사람이 딱 이해되는 정도의 수준처럼 내놓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 말씀이 뭐냐면 지금 말하자면 화자들이 너무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MZ 세대 확장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뭐 넷플릭스 영화를 보더라도 다 보잖아요. 쇼츠로 짧게 추락해 보고 유튜브 계속 짧게 쇼츠로 보니까 그 강의하시는 분도 뭐 금강경 강의가 300편 되면 누가 봅니까? 하루에 한 편 봐도 1년 걸리고 1개월 한 시간 걸리고 6년 걸리죠. 그러니까 압축해서 하면 지금 시대가 바뀌게 맞춰가지고 플랫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훈련에도 이렇게 옛날부터 전통이 있었고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있었던 되는데 좀 제안을 하자면 그런 유튜브 같은 플랫폼 하나 이렇게 하는 곳에 교수님도 그냥 뭐 자기 말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 1인 방송하는 마당에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정말 금강경 몇각, 화엄경 몇각 이런 식으로 압축해서 강의하는 그런 듣는 사람이 못 깨어서 못이 아니고 딱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화자를 모셔가지고 강의하면 이게 또 체계가 되지 않을까. 그냥 불교보다는 저는 경전 중심의 불교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입장이라서 첫발로 요청하겠습니다. 자유 발언이니까 또 돌아가면 또 질문하시면 또 내가 할 말이 나올 것 같고 해서 마이크까지 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 네. 오늘 마이크를 참 많이 잡네요. 일찍 주의받습니다. 저도 아까 이성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은 어른들끼리 말씀을 준비해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희 복리들이 많아서 말을 조금은 바꿔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자유발언으로 쓰는 글 295페이지에 있는데, 하고 싶었던 얘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이 시대의 지금 이 시대의 학생들이, 청년들이 어떻게 왜 불교를 원하는가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태이며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첫 번째로서 제가 분석하고 있는 어떤 청년들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시는지 이따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는 지금은 이전부터 몇 년 전부터 한국 불교가 정말 위험하다, 신도수가 없다, 불자가 없다, 세계적으로 탈종교화 시대가 되었다 라는 얘기가 정말 많은데 사실 제가 불교 동아리 경북대학교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저는 그 문제에 전혀 공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지금 시대는 불교계에서 특히 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먼저 찾아오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년 6개월 만에 경북대학교 불교학생 회원을 200명을 모았고요. 그 다음에 회장에게 넘겨줬는데 300명까지 늘었고 그래서 후배들에게 더 이상은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400명에서 500명 수준에서 일주일을 하고 매주 50명씩 정기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동아리 운영하고 대불련도 활동을 하고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친구들이 정말로 스스로 불교 동아리를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몸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왜 찾아올까? 정말 많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장 큰 이유가 쉬고 싶다였어요. 옛날에는 이게 어떤 지금 시대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과거에 어른 선배님들께서 어떻게 불교를 접하고 시작하게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대부분은 정말로 많은 친구들이 불교를 좋아하고 찾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어쨌든 기술이 좀 덜 발달되고 정보가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는 아니니까 아름아름 그리고 또 정보를 얻기 위해서 부처님의 말씀, 구도, 법을 구하기 위해서 강한 의지로 이제 불교 사찰을 모았다면 지금은 학생들이 뭔가 이 지금 나의 삶에서 받는 억압을 조금 쉬기 위해서 아니면은 나를 인정해주는 곳을 찾기 위해서 불교 동아리에 찾아온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점 정말로 큰 차이점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가볍게 이 친구들이 불교를 시작하고 접하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걱정이 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시선이 이제 저의 어떤 생각이고 지금 사실 여기에 계시는 회장님들은 좀 다르죠. 네, 조금 더 깊이 또 열정적으로 불교 동아리를 좋아해 주시고 또 불교를 깊이 생각해 주시는 분들인데 더 많은 아까 말씀드린 유형 회원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죠. 불교에 관심은 있으나 더 깊이 활동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치유와 힐링과 쉼의 시간을 원해서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알고 법우들을 학생들에게 접근을 하자면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더 잘 불교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법우들이 학생들이 불교 동아리를 더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그럼 지금 현황에서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현황이랑 정말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청년 불자들에게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학생들도 자체적으로 그 지원을 통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불교 동아리 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동아리 활동을 친목 활동을 하는지 부분은 잘 안 가지만 어쨌든 불교 동아리 회장으로서 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점을 붙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불교 동아리 이런 불법을 접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그 친구들에게 어떤 이제 조언을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김영진 교수님께서 발표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과 실무에 대한 부분이 불교 동아리 운영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입니다. 근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그거를 이제 가르쳐줄 선배님들이 한번 끊겼고 이제 3년차가 4년차가 되면서 어느 정도 선후배간의 관계와 경험이 쌓이고 있는데 사실 요거를 좀 더 지속적으로 더 잘 전해줄 수 있는 주체가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교수님께서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학생과 교수님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관계성에서의 어려움도 분명히 적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졸업을 해서 이 불교 동아리 활동을 잊지 않고 그 정을 가지고 있었던 내가 가졌던 좋았던 경험들을 토대로 나의 후배들을 위해서 내 경험을 직접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허리 부분이 없다는 얘기를 어머니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죠. 불교 동아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학교를 졸업하면은 불교 활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청년회도 없고 어떤 모임도 없고 사실 있으나 활동이 너무나 저조해서 찾기가 힘든 것도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바빠서 활동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회장님들 그리고 또 다른 불교 동아리 회장으로 마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마음에서 어떤 구심적으로 잘 모을 수 있다면 후배들과 한 5살 차이 안에서 가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조언, 생각이 필요하다. 사실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요. 어머님이 좀 안 주셨어요. 네. 그동안에 불교동아리 활동이 정말 좋았었다면, 앞으로 좋은 것 같다면, 여러분들의 좋았던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네, 조금 더 마음을 넓히고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우리 프로에 계시는 우리 회장님들, 말씀해 주신 우리 학생님들, 특정 우리 교수님이나 지적해서 여쭐 수도 있고, 또 일반적인 말씀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경청해 놨다가 다음에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분은 제가 마이크를 갖다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남 회장님이 특별히 오락해서 왔습니다. 저는 지금 한 50년 전에 경북대학교에서 가톨릭 학생회에 활동을 했습니다. 학생회장도 하면서 옛날에 가톨릭 동아리 할 때가 그 기억이 나서 오늘 제 느낀 소감을 몇 개 말씀드리고 제안사항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도 교수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전 공부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이나 기독교 동아리도 반드시 바이블 스타디를 하기 때문에 불교 동아리도 반드시 성경 공부는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공감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어느 학교에서 발표한 메모를 딱 했는데 그 동아리의 멤버들 부부들한테 그달에 이번 달의 보고상 그걸 수행하는 게 있었는데 만약에 거의 되면은 분기상도 한번 만들어보고 만기상도 한번 만들어보고 올해의 상도 한번 만들어보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하나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임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 모임 왔을 때 내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데 부모들이 와가지고 자꾸 부담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와 행복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모임에는 돈이 오가고 때문에 불교 동아리도 반드시 지도 교수님이 사인을 하고 해가지고 개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지 말고 불교 동아리 모임에 해가지고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반드시 입출금 할 때는 지도 교수님이 사인을 해야 입출금을 해야 투명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 또 불교 동아리를 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부들한테는 지도 교수님이 취업이나 불자 기업의 추천서를 강력하게 써주는 거. 그러면 거기 나와서 열심히 동아리 활동하고 취직하는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보니까 템플스테이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대충 보니까 템플스테이 1박 2일로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한 2박 3일로 좀 늘리는 방안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템플스테이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용이 얼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어떤 불자 기업한테 스폰을 받든지 회에서 자금을 좀 모아가지고 많은 분들을 템플스테이에 좀 우리 동아리 멤버들 좀 보내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모임에 오니까 신바람이 나야 되거든요. 그런 재밌는 모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코멘트를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예. 다른 분 죄송한데 손 드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싶었던 선생님께서도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아는 선생님 한 분, 대구에 계시는 선생님 한 분은 학교 다닐 때 불교 학생을 하면서 이제 예단입니다만 지금 정권 큰 스님이 그때 제 학교에 지도도사, 통도사에 계시면서 그러신 분이 그분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불교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스님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졸업하기 전에 스님 따라가서 스님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스님이 이런데 졸업도 못한 게 무슨 스님이 되노? 졸업할 의지도 없는 게 스님이 되는데 쫓아내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졸업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스님 안 시키려고 정모 스님은 그래서 이제 장가도 못 가는 게 무슨 스님이 되노? 그런 걸 했습니다. 했는데도 도저히 이분은
그걸 못 잊으니까 그 부인께서 그러면 자식이 걱정 하고 가거라 이래 보내가지고 출가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불교의 연탄 이거는 어떤 거라도 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연애 한 분이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전해해 주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분이 과거 지사를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면서 계속 오시면서 눈물로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저희니까 또 뭐 법률적인 부부 관계는 아니지만 또 만나기도 하고 또 자녀들도 보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이제 이 생활을 속가를 떠나서 생활하시면서 그 고통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자기는 행복이다. 교수님 행복이라고 늘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한쪽에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말씀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장님 해주시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중앙회장이 된 두 달이 되고 그래서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각 학교마다 현재 상황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좀 잘하고 있는 학교는 신경을 줘도 좀 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한국농사대학교라는 학교에 나와가지고 저희 학교는 2학년이 실습을 가가지고 1년 동안 학교에 없습니다. 학교에 딱 1년에 2번만 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아리가 2학년에 갈 때쯤이면 항상 불교동아리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스님께 만들고 싶다고 제 고향이 화엄사 바로 아래인데요. 제 집이 화엄사 바로 아래. 스님께 가서 요청했습니다. 학교는 전주인데 불교동아리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 스님이 바로 금산사 교구장 스님께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빠르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듯이 학교마다 상황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희도 아까 전에 김용진 교수님께서 규정과 조율, 규정도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진짜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해야라고 하면은 불교동아리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학교도 많고 가로대나 예대 같은 경우는 실습을 가다 보니까 실습 때문에 불교동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국농사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학교들을 먼저 챙기느라 지금 다른 지혜는 조금 덜 신경을 썼던 것 같은데 오늘 조금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요. 저도 항상 밑에 살았지만 정말 깨달음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 법회를 뭐 잘 가지도 않았고요. 사실은 이제는 뭐 잘하고 있지만 그렇듯이 정말로 화학병이나 건강병 대학생들이 공부하면 정말 좋은 수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농산대학교에서 불교동아리를 이끌면서 1학기 때는 전혀 화학병이나 건강병을 버구들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것들만 봤고요. 2학기 때 지도 목사님이 바뀌시면서 너무 유쾌하시고 재밌으신 분이 저희 담당 목사님 되셔서 그때 저희가 반야신경과 건강병 도전했습니다. 해석도 하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교수님 스님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듯이 정말로 동아리에서 이런 걸 하면 좋지만 상황이 맞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버분들의 수준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불교의 개선이 이미지가 정말 개선이 많이 되었는데요. 아직도 불교 동아리의 불교 문을 지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버분도 있고 정말 치마 과정을 배우고 싶어하는 버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회장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그 레벨을 맞추는 것에 정말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교수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들이 저희 회장들끼리도 정말 논의를 많이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저도 버그들이 건강병 공부하고 이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각 학교 상황을 먼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건강병을 가르쳤을 때 버그들이 과연 많이 나가진 않을까, 불교동아리를 너무 어려워하진 않을까, 다시 이런 이미지가 될 것 같아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회장들이 조금 천천히 나아가고 있더라도 교수님들께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2학기 때는 저희 학교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인데, 그래서 눈높이에 맞는, 그러니까 그 교육을 학습을 하고 싶어요. 유튜브 같은 개울령 같은 데서 대학생 수련 맞는 대학생 수련 맞는 무슨 강의, 기기별 강의 아니라 그 짧게 끊고 어떤 거기는 성과가 있고 이게 저도 학생 가서 보면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안 하거든요. 이게 와닿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저기 교수도 돼서 제가 골프를 시작했는데 뭐냐면 어떻게 하면 가는지 아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불경 보면은 불경 이 말 하는데 내가 이게 생활이 안 돼서 이게 되는데 무슨 말 해줄지 모르겠다 이러면 좀 곤란한 상황이니까 그런 교육 자체는 대훈련 같은 큰 조직체에서 유튜브 같은 그런 일이 아주 쉽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맞춤형 그냥 교육을 해서 좀 더 나가고 싶으면은 여기 이런 맞춤형에서 그렇게 주제도 듣고 하는 그런 거는 제가 경영 공부 이야기한 게 각 대학에 그나마 주는 게 아니고 대부분 큰 단체에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씀 좋은 말씀인데 그런 대분련에 또 부담을 많이 주는데 유튜브에 이제 그런 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을 정도의 학생이면 그게 없어도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희 학교 사례를 하나 보면은 불교 동아리 학생이 명상을 배우고 싶은 사람 매주 그 대신 한다. 빠지지 마라. 그러고 명상과 봉사를 할 사람 희망자만 말해도 12명이 왔어요. 그 중에서 한 7명 정도가 매주 오는 거예요. 이게 걔들 진짜 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뭐 템플로 그냥 경험해서 무난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경전기관, 뭐 명상관 이런 걸 하는 거 좋고요. 그 중에서 벌써 출발을 하고 싶다는 애들은 2명이가 나왔어요. 그 4개 오는 5명 중에서 졸업하고 좀 졸업 공부해보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장학금이나 이런 거는 저는 진짜 특히 여기 계신 회장들은 진짜 좀 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보통 회원들은 이제 출석률 가지고 좀 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임원들은 당연히 많이 출석률이 좋으니까 그래서 여유권이 있으면은 그렇게 이제 출석을 해서 후원 장학금을 주면 많이 좀 참여를 하고 그래서 이제 회장을 저희는 초기에는 한 학기씩만 했었어요. 왜냐하면 재참여 초기니까 회장들은 그래도 장학금도 좀 많이 받고 그 애착이 강하니까 이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면 후배들을 분명히 챙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학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들이 뭐 리더십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리고 먹는데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동안에 이제 제가 산전수전 겪으면 노하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필요하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요. 저희 학교가 좀 자랑스러운 거는 거의 불교 동아리가 쇠퇴하는 시기에 코로나 때 재창립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자동주의 불러가지고 공중문화원에서 스님들 들고 그래서 발표하고 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됐잖아요. 그게 시발점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우리 학교가 좀 자랑스럽게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여기 회장이신 김승남 교수님이 제가 발표하는 걸 듣고 서울 경기 지역에 엄청나게 확산을 시켰고 여기 스님들이 동아리 만드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학생이 스스로 만드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두 분 회장님들은 그렇게 했다는 게 대단한 거고 보통은 이제 교수들이 좀 껴서 만들어주고 스님들에게 승낙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좀 수월한데 스님이 직접 해서 한 거는 제가 한두 군데 명산대학인가 어디 한 군데 갔고 정말 힘들어요. 아마 조계사도 못 만들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김순남 교수님이 해줬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지도교수랑 잘 유대관계를 갖고 하면은 지도교수한테 잘 하면은 나오면 나왔지 뺏길 건 없어요. 이게 지혜롭게 행동해요. 그래서 그 회장단들이시니까 그런 걸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중간에다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장학금만 줘라.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줘야죠.
안 하는 사람이 받는 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바라지 말고 순수하게 하시다 보면 그 복이 다 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마지막으로 정말 감사드리고 복 많이 지으셨으니까 복 많이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자유받으니까 뭐 아무 말 하시네요. 대훈련한다는 게 아니고 저기 뭐 좀 많이 계시면 거기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공감하는데 유튜브 찾아도 저 다 찾아봤는데 그럴만한 강의가 없어요. 스님이 하면 진짜 어르신들 앉혀놓고 정말 뜬금없는 소리 늘어지는 강의. 그래서 그 고전에서 갑자기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확 충격을 사건이 그 김용옥의 여자가 21세기 강의였거든요. EBS에서. 근데 그게 그 뜬금없이 돌던 그런 뭐 술에 술 타는 물에 붙는 강의를 뭐 제가 호불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게 하시는 게 아니고 딱 압축해서 하니까 어쨌든 거기에 좋아하는 사람은 방어하고 싫어하는 사람 비판하면서 이게 관심이 확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불교 강의도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요한복음 강의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대학교가 정말 중요하게 생긴 게 대학생이 들을 만한 압축된 강의가 없다는 게 저는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 많은 것 같지만 그 금강경 강좌 유튜브 쳐보시면 알죠. 들어도 제가 이 한번 보면 이해 못하는데 대학생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표준 금강경 만들듯이 표준 강의 딱 수준 만들어 그런 강의 좀 필요하고 그냥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우리 말씀을 중간에 좀 생각을 드렸으면 좋겠다. 중간하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변주진 씨 말씀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에서고요. 아까 교리 공부를 하시는 하는 말에 저도 공부하고 저희 시골 교수님께서도 직접 교리를 공부를 하시고 이제 학생들한테 같이 교리를 공부하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매주 교리 스터디라고 교리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책을 읽으면서 같이 교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교리 공부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그리고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참여를 많이 저들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 똑같은 문장이다 보니까 공부에 많이 부상을 많이 돼요. 그래서 한번 밥 사줬다가 그다음에 그렇게 인문사에 한번 같이 가자 하니까 한번도 안 오는 거예요. 뭐 정말로 가는 시간도 덜 안 된다고. 그래서 아까 형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같이 너무 싸우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즐거운 모든 거 이렇게 가고 요리 공부는 진짜 이게 표준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계속 갈망이 있거든요. 그거는 또 학교에서 다 나눠 서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모이는 건 일차적으로 좀 즐거워야 된다. 요리 저 공부하니까 간단히 그냥 몇 시간 전에 갔다 하는 것도 그러는데 오는데 요리 공부하면 그날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비밀 마시면서 그냥 마시면서 알아서 보는데 문제는 찾아보거나 컨텐츠가 너무 좀 없더라. 그런 맛도 좀 요거는 저도 한번 답변 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사회지만 네, 잘 말한 줄 알았어. 교리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회장들은 하고 싶어 하는데 회원들은 이제 하기 힘든 그런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불교동아리니까 우리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회장들은 정말 열정을 가지는데 앞에 이성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 많은 법무가 어떤 교리에 대한 설명들이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특히나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금 회원들은 불교를 알고 싶어서 온 게 아니거든요. 쉬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 나 좀 쉬어달라고, 좀 살려달라고 내 마음 내려놓고 왔는데 갑자기 가서 이제 안 그래도 12년 동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올라와서 이제 좀 대학에서 놀겠구나 했는데도 교리를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마음도 불편하고 괜히 마음도 끌리지만 이 습관 때문에 또 멀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도 사실 그 문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대신에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지도목사 스님께서 굉장히 이 대학생 청년 포교육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17살에 이제 출가하시면서 나이도 어느 정도 이제 어리신 덕분도 있고 그래도
어떤 대학생 청년을 위해서 포교 어떻게 하면 부처님과 쉽게 전할 수 있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스님이셔서 지도목사 스님께서 그렇게 쉽게 잘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교회 스터디를 좀 왔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어떤 한 명의 스타를 저희는 사실은 이 스타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학교에서 그게 힘들다면 제가 경험상 생각해본 방법은 그러면 학생들끼리 하면 어떨까? 네, 저희는 이미 지도 교수님이 안 계실 때 지도목사 스님께서 교육 스터디를 못하셨을 때, 바빠서 못하셨을 때 학생들끼리 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이제 하나의 교재를 정해가지고 뭐 도표로 보는 불교 인문 이런 책도 있습니다. 쉬울 때. 그런 거를 우리 일주일 동안 5페이지만 읽고 각자 무엇을 느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적도 있는데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꾸준히 학생들이 오긴 했지만 사실 그 이전에 제가 처음에 경북대에서 힘든 시절에 그거 시도했을 때는 그것도 조금은 힘들기는 했어요. 그래도 어떤 어려운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불교 공부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게 조금 더 편하고 재미있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아이디어 하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스가 교수님, 스가 목사님한테 유튜브 찍으라고 권유.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네, 저희도 안 그래도 그 지도 그 본문이 정말 재밌으시거든요. 그거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또 올려볼까 좀 노력을 해보긴 해봤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사실 그걸 꾸준히 그걸 찍고 올릴 사람이 또 필요하고 이런 인력적인 부분에서 학생들이 또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올려야 될지 모르는 또 그런 어려움도 있고 이걸 해보자 하면은 다음에 이번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제가 뭐 참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대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대훈련 모임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이 다 나오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우리끼리 할 게 아니고 스님 모시고 하자. 그래서 요즘은 이제 부산에 계시는 태피 스님 모시고 또 이렇게 합니다만 그때마다 스님들을 모실 때 우리 회원님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다릅니다. 이게 어떤 스님 모시냐, 어떤 스님 모시느냐, 레스토 많이 타시는 분 모시냐, 그러면 막 정말 수도에 전임하시는 분 모시느냐,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모시는데 모시니까 이제 조직적인 그런 얘기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하나 선택해가지고 교재를 갖다 읽고 해설하는 식으로 이렇게 쭉 하시니까 그건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대 이제 우리 학생님들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그 지도 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한데 예. 위험할 수도 있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 지도 목사님의 역할이 그거를 해내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뭐 한 달에 한 번 법회하면 조금 하다 보면 또 그 다음에 오늘 나왔던 학생이 다음 달에 안 오고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초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와서 전법을 많이 포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알짜배기만 와라.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관심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단순한 흥미로 오는 사람까지 챙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두 개를 잡으려면 아까 말한 대로 어느 경전읽기, 명강 뭐 이렇게 봉사 이런 걸 했을 때 정말 하고 싶은 사람만 오게 해서 거기에 이제 후원금이 있으면 거기에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재미가 후문이 나면 그렇게 이제 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양한 방법들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실행을 얼마나 이제 해당자면 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지금 몇 번씩 할 때마다 교수들자에서도 우리 국가에서 똑같은 얘기 90번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실천이고 또 회장단도 바뀌잖아요. 지금 베를린 회장도 뭐 1년 또 바뀌고 뭐 해보려고 하다가 또 못하고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불교 동아리가 좀 활성이 되고 청년 정법이 그나마 그래도 이루어져서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하신 말씀 계신 분? 예. 다른 말씀 다 계시면 끝으로 스님 말씀 좀 듣고 마쳤으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오시는 외국인 신임이고 동국대학교 3학년 태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활동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외국인 사람들은 이렇게 동아리 활동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거 느꼈어요. 왜냐면 특히 불교에 아시는 분들, 동아시아, 중국이나 대만이 지금 불교를 아시는 분인데 예뻐 앉으시는 분하고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렇게 가지고 자기 종교만 이렇게 존중하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동아리에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들 하는 말 이렇게 자기 나라 문화부터 이렇게 얘기해. 문화하고 제 나라 종교에 대해서 얘기 통화하면서 이렇게 서로 알아가는 식으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갈수록 저도 이렇게 동아리 활동하면 제일 어려운 점이 우리는 외국 학생들 방학을 바로 집에 가요. 그러면 동아리 활동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면 인원들밖에 없어요. 그럼 인원들도 알바하고 이렇게 일하면 우리 가면 법사 선생님도 지도 법사 선생님도 이렇게 시간이 내는 거 어렵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학기 기간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외국인 학생들은 방학 때 바로 집에 가는데 기 동안에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네, 제가 이제 글로벌 지도법사를 맡고 있는 진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하고 저희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여기 저 빼고 4명 있지만 이 중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이슬람을 믿건지 혹은 또 기독교를 믿건지 혹은 힌두를 믿건지 힌두교를 믿건지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교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또 동국대라는 또 종교 학교 내 동국대 교학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 동아리 활동 안에서 이 친구들이 외로움과 그런 것들을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교를 다 떠나서 아주 근본적인 진리,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 그거는 모든 이제 종교가 같은 어떤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이제 활동을 하고 불교 교리 같은 부분은 사찰 예의 같은 거 아주 기본적인 부분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법회 때 간략간략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예의 범절을 어긋나지 않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차차 소규모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작년에 이제 막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인지도를 쌓고 또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쌓아왔다면 이제는 조금 약간 안정된 활동을 통해서 조금 진지하게 정말 불교를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 생기면은 그 친구들 상대로는 제가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교리를 알려줄 생각이고 그 외에는 대중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그냥 그 심리적인 위안과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제한되었습니다만 하실 말씀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불자 대단님들 아우님들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